살다 보면 끝내 놓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젠 그만해야지 생각하면서도 가슴은 끝내 손을 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익숙한 사람을,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떠나보내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래도 정이 있는데 언젠간 달라질 거야. 이만한 사람 또 없을 거야.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한 가지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건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를 떼어내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의무감이나 죄책감이 만든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힘든 건 이별이 아니라 이별을 미루면서 하루하루 무너지는 내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혹시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 라는 기대 하나로 다시 참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무너집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가 아닐까요? 붙잡는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나의 삶이 다시 호흡을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떠나야 하는 사람을 놓지 못해 자꾸만 되돌아보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람을 떠나보내는 용기가 왜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는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붙잡는 것이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붙잡는 건 그만큼 이 사람이 소중해서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보내줄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붙잡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혼동한 채 자신을 희생하고 마음을 바치고 때로는 자존감까지 내어줍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설득하죠. 이 관계를 지키는 게 옳은 거야. 내가 이 사람까지 포기하면 이제 정말 끝이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나를 알아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나만 더 지쳐갑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아닌 두려움이 만든 집착. 우리가 관계를 붙잡는 이유는 그 사람이 소중해서라기보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 없이 내가 설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떠나보내면 내 일상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과 상실감이 우리를 더 깊은 집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결국 사랑을 왜곡시키고 관계를 억압과 피로의 고리로 만들죠. 사랑은 자유입니다. 상대가 원해서 머무는 것이지 붙잡혀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잡고 있는 관계는 이미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인질극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눈치를 보고 내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삼키고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무게로 느낀다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붙잡는 사랑은 결국 상처를 남깁니다. 붙잡는 사랑의 끝은 대개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는 상대가 부담을 느끼고 떠나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지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 처음에는
내가 더 노력하면 바뀌겠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애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관계는 점점 한쪽으로 기울고 기대와 실망, 애정과 분노가 뒤섞이며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자존감은 줄고 피로감은 쌓이며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흐릿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몰라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이미 나 자신을 잃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했다면 놓아주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끝까지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보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더 이상 나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그 사랑은 결국 서로를 옥죄는 족쇄가 됩니다.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미움이나 단절이 아니라 이만큼 사랑했기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한 선택입니다. 떠나보낸다는 건 내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존중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애초에 바뀌지 않으려는 사람을 붙잡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끝내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만 강요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 내가 자꾸 작아지고 사라진다면 그 사랑은 끝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과 그 사람 자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사랑한 그 순간들, 함께한 추억, 기대했던 미래가 모두 그 사람 자체라고. 하지만 실은 내가 사랑한 건 그 사람의 일부분 또는 그 사람이 잠깐 보여준 모습 혹은 내가 기대한 그 사람의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별이 어려운 건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대와 희망을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계속해서 상처만 남긴다면 그 희망이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든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이제는 그만 애써도 돼.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야 할 때야.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단단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끝을 받아들여야 나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헤어진 관계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럽고 아프고 두렵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이거나 내가 깊이 마음을 준 사람일수록 그 끝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한 시간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고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끝난다는 건 단지 누군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끝을 인정하지 않는 한 새로운 삶도 새로운 나도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끝을 부정하는 마음이 만든 미련. 관계가 끝났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뭅니다.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고 SNS를 몰래 들여다보고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련이라는 감정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랑했으니까, 애썼으니까, 아프니까.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미련이 지나간 시간을 끊임없이 현재로 끌고 와서 나를 고통 속에 가둔다는 데 있습니다. 미련이 깊을수록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게 되고 그 사람이 했던 말, 나눴던 순간들, 주지 않았던 진심까지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왜 그랬을까? 나만큼은 아니었을까? 혹시 내가 더 잘했다면 달라졌을까? 이 질문들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자책하고 시간을 소모할 뿐입니다. 이별은 분석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사랑했지만 오래 지속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이유를 파헤친다고 해서 관계가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끝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 진짜 회복은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받아들임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나를 놓았고 우리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비로소 나를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별은 비극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 없고 모든 사랑이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삶은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과거에 붙들려 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자기 감정에 갇혀버립니다. 반면 끝을 받아들인 사람은 마침표 위에 새로운 줄을 그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인연의 끝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다시 살아갈 것이다. 이 단순하지만 명확한 선언은 지나간 인연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끝난 관계에 의미를 다시 부여하려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끝난 후에도 그 인연을 좋은 경험으로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의미를 찾아내고 마치 그 시간이 값졌다고 합리화하려 애씁니다. 물론 어떤 관계는 정말 나를 성장시켰고 소중한 가르침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그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만 남긴 관계도 있고 오히려 나를 후퇴하게 만든 인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억지로 미화하려 하다 보면 오히려 내 마음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그 인연은 나를 아프게 했고 지금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굳이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아도 괜찮다.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의미를 만들지 마세요. 그냥 끝났다고 이제는 나를 돌볼 차례라고 담담하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제는 나를 살릴 시간입니다. 관계를 떠나보낸 후에는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는 외롭고 허전하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 빈자리는 내가 나를 다시 살려내야 할 공간입니다. 사람을 떠나보냈다면 이제는 그만 나에게 돌아오세요.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 소홀히 했던 내 마음, 놓아버렸던 내 취미와 습관들, 다시 차근차근 되살려 보세요. 좋은 음악을 듣고
혼자 밥을 잘 먹고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상들 속에서 나는 다시 나로 돌아옵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내 안의 소중한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관계에 빠져 있었던 시간만큼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에서 다시 나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별은 상실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별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잃는 것을 떠올립니다. 사랑했던 사람, 함께했던 시간, 쌓아온 정, 이 모든 것을 놓아야 하기에 이별은 늘 상실의 느낌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관계를 끝내는 건 단순히 무언가를 잃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지키기 위해 감행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상대와 함께하면서 무너졌던 자존감, 계속해서 양보만 하다 지친 내 마음, 그리고 외면해왔던 내 감정들,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이별을 선택합니다. 이별은 반드시 슬픔으로만 규정되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이별은 나를 위한 용기이고 인생을 다시 균형 있게 세우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상실처럼 보이지만 실은 회복의 시작.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 사람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느라 늘 나 자신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시간들.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이번엔 내가 조금 더 이해해야지. 그래도 사랑하니까.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달래며 계속해서 자신을 소모해왔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깨닫습니다. 예전에 내가 사라졌다는 걸. 밝게 웃던 나, 내 취향을 소중히 여기던 나, 혼자서도 잘 걸어가던 나.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잃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이별은 그런 나를 다시 되찾기 위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무엇인가를 잃는다고 생각하면 막막하고 두렵지만 사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진짜 소중한 것을 다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별을 결정하는 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앞두고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참고 맞춰줬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존중할 만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자기 억압이기도 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일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소모하는 관계라면 그건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이별은 상대를 해치는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 그게 바로 이별입니다. 나를 지키는 관계가 아닌 이상 언젠가 이별은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는 처음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만 희생하거나 일방적으로 감정을 쏟아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경고음을 듣게 됩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계속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정 때문에
혹은 상대가 불쌍해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결국 둘 다 지칩니다. 감정은 식고 남는 건 상처와 피로뿐입니다. 이별은 그런 흐름을 멈추는 결정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선택이라면 조금 더 일찍 자신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나를 덜 아프게 합니다. 이별은 나를 위한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건 이제 온전히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추고 늘 상대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시간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혼자의 시간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언제든 새로운 관계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진짜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랑은 나를 잃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별의 후유증은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별은 아픕니다. 그 어떤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도 사람과의 단절은 마음을 후벼 파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견뎌낸 사람은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별 후의 감정, 허전함, 분노, 미련, 후회, 그 모든 것들을 자신 안에서 천천히 소화해내며 조금씩 단단해지는 과정을 겪는 거죠. 이별이 무서워 불편한 관계에 계속 머무는 것보다 두려워도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별을 선택한 사람이 결국에는 인생의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때로는 따뜻하고 위로가 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점점 지쳐가고 사라지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붙잡는 것만이 애정의 표현은 아닙니다. 때로는 보내주는 것이 그리고 그 이별을 감내하며 나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와는 함께 걸을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까지의 삶을 멈추고 진짜 나다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떠나보냄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용기. 이 주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간관계와 처세술, 지혜에 대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항해였습니다.